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자, 방탄 영상의 구조적인 특징이 분석하게 들어갑니다. 약간 뮤직비디오, 영상 이런 걸 약간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전반적인, 자, 처음에 우리가 첫째 날에 봤던 거는 방탄이 담고 있는 혁명적 메시지가 뭐냐, 우리로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그런 메시지가 뭐냐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런 방탄이 이 방탄 현상이 실제로 혁명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가 어제 봤던 주된 내용이고,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좀 어떻게 영상 속에서 묻어져 나오는가에 대한 이제 좀 구조적인 분석이 오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방탄의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들은 단순히 노래를 홍보하기 위한 매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지닌 메시지와 의미를 다양하게 확장하고 변형한다. 그러므로 방탄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2013년 데뷔 이후 특히 2015년 앨범 화양연화에서 시작해서 2018년 초 현재까지 공개되고 있는 영상들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뮤직비디오들과 관련 영상들 각각은 고립된 텍스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참조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맨 밑에 줄에 영상들이 단일한 텍스트로 완결되지 않은 데다 다양한 방식으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객들은 영상들을 관련짓는 해석이 담긴 영상물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생산해 영상들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고 시도한다. 흥미로운 점은 가사를 분석하는 콘텐츠보다 뮤직비디오를 해석하는 콘텐츠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다. 이는 오늘날 음악을 수용하는 이들이 청각적인 경험뿐 아니라 시각적인 경험까지 중시한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므로 요즘 음악을 전달하는 주된 매체는 뮤직비디오이며, 음악을 감상한 사람들을 청중보다는 관객으로 지칭하는 것이 현재의 매체적 상황을 반영하는 보다 적절한 표현이다. 자, 넘어가서 119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 끝에서 세 번째 줄 우선 뮤직비디오와 관련 영상 특유의 구조적 특징들을 살피기에 앞서서 비교의 중거점으로 일반적인 뮤직비디오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자. 뮤직비디오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영화와의 비교가 도움이 된다. 흔히 같은 동영상 매체라는 점 때문에 영화와 뮤직비디오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둘은 매우 다른 매체다. 영화와 뮤직비디오는 디제시스 구축과 이를 위한 편집과 촬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미 해석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형식의 영화에서는 디제시스가 구축된다. 디제시스란 특정한 시공간적 배경에서 인물 중심의 사건들이 인과적인 연쇄로 구성된 서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세계를 말한다. 이를테면 다이하드는 1980년대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형사 존 맥클레인이 테러범들과의 사투 끝에 부인과 다른 인물들을 구해내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존 맥클레인은 규칙에 따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이며, 전략을 짜서 치밀하게 행동하는 인물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 사건을 해결하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는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일관된 캐릭터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펼쳐진다. 인물 중심의 사건들도 이루어지는 서사는 일관되면서 연속적인 시공간적 배경을 구축한다. 두 줄 내려와서 다이하드를 보는 동안 관객은 주인공인 존 맥클레인의 역에 브루스 윌리스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주인공의 승리를 바라고, 주인공이 악당에게 당하면 같이 화가 나고 고통스럽다. 주인공에 대한 과거 사연들과 설명이 제시되고, 이로 인해 주인공은 대체로 매력적이거나 이해할 수 있어서 정이 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악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배경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역에 해당하는 테러범들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그냥 악당일 뿐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이 단락을 딱 읽으면서 뭐가 떠오르시나요?
너무 어려운 퀴즈입니까? 엔드게임 이전에 나왔던 거 안 봤나? 어? 그래, 인피니티 워. 안 봐도 모르겠어. 안 봤나? 안 봤나? 네. 안 봤어? 니 봤나? 네. 뭐 떠오르는 거 없어? 타노스가 떠오르잖아. 악당에 대해서 고전적인 영화 형식은 별다른 배경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그냥 태도하고 나쁜 놈이 무조건. 타노스에 대해서는 3편에서 배경과 그 사람이 마치 주인공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공감, 뭔가 저럴 만한 정의를 위해 전 우주를 절반이나 학살한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설득력 있는 그거를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오늘의 서사의 구조는 이런 거야 지금. 악당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면모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고전적인 영화의 스토리텔링의 규칙이 깨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모든 영화에서, 영웅 영화에서 다 나타나는 서사야. 악당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와. 그거를 주목하라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인공이 무조건 선하고 악당 무조건 나쁜 놈이라는 명확한 이제 성가름이 있었거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선악의 분별이 없잖아. 경계가 무너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악당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강화가 된다고. 그래서 나름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3편을 통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다고. 타노스 보면서 저거 되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는, 굉장히 공감되는 매력 있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영화를 봐도 맥락이 깔려 있긴 한데 이걸 연결시키는 훈련이 확실히 연결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캐치가 탁탁 될 정도로 사실은 재해석하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보도, 영화를 봐도, 음악을 들어도, 연구를 해도 그게 전부 다 이게 보인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보이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어져서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이제 캐치가 되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안 열리면 그냥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것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쑥쑥 지나가 버려. 그러나 모든 게 다 그 흐름이라는 걸 그렇게 전제하고 보면 돼. 내가 어제 그 카톡방에 올렸지만은 척키, 사탄의 인형 척키 이 시리즈 이번에 새로 나오대. 어이없어. 어이없더라고 스토리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AI와 연결해가지고 무분별한 자본주의의 그 문명의 발달 속에서 모든 게 스마트화하는 시대에 이 AI의 눈을 뜬 이 척키가 뭐냐면은 이 인형이 그 아이들이 보는 막 살인하는 텍사스 기계토 살인 사건이라는 그 영화를 보는 걸 얘가 그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AI는 뭐야, 인공지능이 학습하잖아. 학습해서 그걸 하는 거. 어머.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게 그 에로틱 그 뭐냐, 가상 그 전부 연결돼 있는 거 뭐냐, 에로틱 하나? 네? 그러니까 스마트 가전제품 싹 다 연결되는 그 환경. 그 사물 인터넷. 그 IoT 그래, IoT. 사물 인터넷을 다 활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기계들을 다 작동시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사고 나게 만들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물질 문명이 과하면 이런 폐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그러니까 내가 참 공포 영화를 만들어도 이제는 베이스를 그 토대를 깔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웃기다. 내 웃기면서도 그러나 그게 흐름이라는 거야 지금. 이런 걸 읽어내라고. 자, 이런 이제 이런 경우 주인공이 실제로 어떤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는지 관계없이 영화를 보는 동안 우리는 주인공과 스스로 동일시하게 된다. 이런 방식의 고전적인 영화 형식은 특정한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를 관객들에게 주입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뮤직비디오는 허구적 세계인 디제시스를 구현하지만 영화처럼 일관된 디제시스를 구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파편화시킨다. 서사적 일관성을 파괴하면서 관객이 디제시스라는 허구적 세계에 동일시되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뮤직비디오는 형식상 전혀 보수적이지 않다. 오히려 본질상 진보적이고 심지어는 파괴적이다.
뮤직비디오에는 서사적이고 일관적인 시공간적 연결과 시간의 선형성에 따른 인물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뭔가 중심성이 없다는 거지. 그냥 뮤직비디오 봐봐. 막 지나가는데 그냥 옷도 다르고 장면도 다르고 뭐 이어지지 않는데 그냥 음악이 흐름 따라 다닥다닥 연결 막 되잖아. 그래서 일직선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영화에서는 디제시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건의 전개의 시공간적 연속성, 인물의 연속성 등을 구성하기 위해 몽타주가 이루어진다. 편집이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뮤직비디오에서는 디제시스 구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악, 퍼포먼스, 가수의 매력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몽타주가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뮤직비디오에서는 음악의 비트와 리듬에 따라 편집점이 결정된다. 시공간적 배경은 사실성도 일관성도 없다. 넘어가서 두 번째 줄에 뮤직비디오에서는 공간적 배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편집의 순간마다 의상이 바뀌어도 관객은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룹의 노래일 경우는 멤버 전원이 뮤직비디오에서 한 캐릭터의 부분들로 등장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영화에는 시공간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디제시스를 구축하기 위해 등장 인물들의 시선 방향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상선인 180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 또 하나의 피사체를 찍을 때 첫 번째 컷을 찍은 후 두 번째 컷에서는 30도 이상 벗어난 시점에서 촬영과 편집을 해야 흐름이 자연스럽다. 미학적 실험을 하는 영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180도 규칙과 30도 규칙은 시공간적인 연속성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뮤직비디오에서는 이러한 규칙들을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123페이지 맨 밑에 줄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일관된 서사의 맥락에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의미의 맥락에서 파편적인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든 이미지들이 언제나 일관된 서사와 스토리를 구성할 것이라는 전제를 버리고 이미지들을 파편적 상징으로 이해할 때 오히려 의미에 대한 자유롭고 생산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뮤직비디오에서 자유롭고 생산적인 의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미지들의 파편화는 가사와 이미지의 불일치로 더욱 강화된다. 사실 가사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이미지가 구성되는 뮤직비디오는 거의 없다. 두 줄 내려와서 가사와 이미지의 불일치라는 특징은 방탄의 뮤직비디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화양연화에 속한 I Need You와 Run의 경우 가사만으로 보면 사랑과 관련된 노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양연화 프롤로그의 영상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미지들은 개인의 로맨틱한 관계와 같은 전형적인 사랑에 한정되지 않고 청춘의 반항, 고통, 불안, 자살, 아픔, 우정 등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가장 최근 뮤직비디오인 마이크 드롭은 유사한 사례에 속한다. 노랫말은 주로 무시와 방해를 딛고 성공을 거둔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미지는 화염병을 던지는 듯한 사람들, 취조실과 감옥을 연상시키는 공간, 그리고 공권력을 상징하는 검은 차량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 등으로 전혀 다르다. 마치 방탄의 성공이 공권력으로 상징되는 지배 질서의 전복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뮤직비디오가 구성되어 있다. 그 문단 맨 마지막 그 정리하는 요컨대 보면 요컨대 파편적 상징으로서 이미지와 가사와 이미지의 불일치라는 특성으로 인해 뮤직비디오는 의미가 고정되거나 한정되지 않고 열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방탄 영상의 열린 구조를 봅시다. 방탄 영상은 크게 두 종류가 된다. 하나는 뮤직비디오, 다른 하나는 쇼트필름, 하이라이트 릴, 트레일러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영상들. 이 후자들은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영화라고 할 수도 없는 독특한 위상의 영상들이다. 나는 여기서 이 영상들을 온라인 설치 영상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현대 설치 미술 작품 중 비디오 영상 작품은 갤러리에 공간적 간격을 두고 영상 단편들을 설치, 그 영상 단편들 간의 관계를 통해 관객들의 사유를 유도한다. 방탄의 영상들은 공간 대신 시간 간격을 두고 온라인에 설치되고 그 영상 단편들의 관계망을 통해서 관객이 의미를 생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설치 미술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공간 속에 설치 미술을 하는 그 백남준 씨지 비디오 막 TV 해놓고 나름대로 막 해놓고 의미를 연결시키게 만드는 나름대로 그 공간 속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방탄은 뭐다? 온라인상에서 시간을 간격으로 A, B, C 1, 2, 3편의 영상들을 계속 던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의미를 연결해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상에
뭔가의 의미를 구성하는 설치 미술을 한다는 거지. 왜 갑자기 소름 돋나? 그래서 뮤직비디오와 온라인 설치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방탄 영상들의 독특한 점은 개별 작품들이 서로를 참조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뮤직비디오와 저 뮤직비디오, 이 뮤직비디오와 이 앨범과 저 앨범이 서로를 참조하면서 일종의 계열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 영상물은 뮤직비디오가 개별 차원을 갖고 있는 열린 구조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는 다른 차원의 열린 구조도 갖고 있다. 이 새로운 차원의 열린 구조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온라인 설치 영상들이다. 온라인 설치 영상은 유사한 이미지의 변형과 반복, 이미지의 상징성, 상호 참조적 성격 등과 더불어 방탄 영상의 열린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특징들이다.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해준다는 거지. 그러므로 방탄 영상들은 최소한 두 차원의 열린 구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객들의 개입과 참여를 유도한다. 자, 세 줄 내려와서 비교하면은 연나 있지? 초기 학교 시리즈 3부작에 속하는 No More Dream, 상남자, No의 뮤직비디오들은 각기 독립된 개별 단위의 작품들로 볼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유사한 이미지들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각 작품이 개별 단위로 완전히 닫히는 것을 막는다. 학교 3부작 뮤직비디오에서 시작된 열린 구조는 화양연화 시리즈부터 상호 참조적 열린 구조로 본격 변화에 발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온라인 설치 영상까지 더해지면서 그 범위와 복잡성이 놀랄만한 수준으로 증폭된다. 자, 그럼 구체적 사례를 봅시다. 유사한 이미지의 반복과 변형. 방탄 영상들에는 경찰 및 공권력의 억압적 이미지, 불타오르는 이미지, 군중의 이미지 같은 특정 모티브들이 작품마다 다르게 변형되면서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러한 변형과 반복은 관객이 작품들을 서로 연결지어 그 의미를 해석하도록 자극한다. 여기 보면 변형과 반복이 모든 작품에서 서로 계속 나타나면서 연결된다 했잖아.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가 지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뜯어보면 138인데 그 보면 접근하는 방식, 예를 등식, 뭔가 강조점에 있어서는 변형되면서도 핵심과 본질은 반복이 되거든. 그러면서 결국 듣고 나면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또 새로워. 변형과 반복. 근데 이러한 전략이 여기도 나타나는 거야. 방탄 메시지에도.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 있는 뭔가를 던지는데 다양한 것 속에서 일관성인 걸 뭔가를 강조한다는 게 계속 다양한 것 같은데 새로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결국 같은 얘기를 뭐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각인뿌리 체질, 세계관 각인뿌리 체질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경찰과 공권력 이미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된다. 데뷔곡 No More Dream에서 헬리콥터의 아랫부분에 선명하게 보이는 글자 폴리스는 첫 번째 미니 앨범, 이거 어떻게 읽어? 뭐야 이거? 나 뭐 읽겠어 이거? 오룰팔이? 이 뮤직비디오 노에서 방패와 몽둥이를 든 전투경찰 이미지로 연결된다. 이 이미지는 런에서 다시 그래피티를 그리던 RM과 그 다음에 B를 체포하는 경찰들의 이미지로 이어지고, 이는 윙즈의 앨범의 쇼트 필름 중 하나인 스티그마에서 그래피티를 송곳으로 긁고 있는 B를 경찰이 연행하는 장면과 취조실 장면으로 연결된다. 이런 공권력의 이미지는 가장 최근 작품인 마이크 드롭에서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우선 취조실에서 보이는 공간과 감옥으로 추정되는 공간은 등장한다. 뮤직비디오의 중반부에 이르면 RM이 앰뷸런스에서 뛰어내려 경광등을 달고 있는 차들을 거느리는 듯한 구도에서 랩과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후 이 차들을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인다. 초창기의 방탄 영상들에서 경찰 및 공권력의 이미지가 대체로 직접적인 억압의 형태로 보였다면 화양연화와 윙즈를 거치면서 그 억압적 성격은 유지되면서도 부친 사례라는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변형되는 듯하다. 이후 러브 유어셀프 승허에 속하는 마이크 드롭에서는 공권력의 이미지가 억압적 형태로 등장하기보다는 방탄 멤버들이 억압과 통제를 이겨낸 듯한 분위기로 나타난다. 이렇듯 유사한 이미지가 서로 다른 작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그 맥락은 미묘하게 달라진다. 변형되어 반복되는 유사한 이미지의 다른 예로
군중의 이미지가 있다. 이제 두 번째, 군중의 이미지가 있다. 노에 등장하는 적대적인 전투 경찰 집단의 이미지는 Not Today에서는 검은 후드의 군중으로 변형돼 반복된다. Not Today에 등장하는 군중은 방탄을 따르는 것인지 쫓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쭉 나와서 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 검은 후드의 군중은 마이크 드롭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대의 뒷모습처럼 보이면서 방탄을 추종하는 듯한 이미지로 재등장한다. 세 번째, 방탄 뮤직비디오에서 불의 이미지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No More Dream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터에는 군데군데 불길이 타오른다. 이어 Danger에서는 진이 방에 라이터를 던지는 모습과 폐건물 같은 곳에서 불타고 있는 여러 대의 카트들이 등장한다. I Need You에서는 방 안에서 하얀 꽃을 불태우는 진, 욕조 안에서 사진을 불태우는 지민, 모텔 방 안에서 라이터를 켜는 슈바가 등장하면서 모두 함께 불을 피우며 놀고 있는 이미지 등으로 이어진다. 불타오르네에서는 아예 불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핑크 플로이드의 Wish You Were Here 앨범 자켓 이미지를 오마주한 듯 슈가가 악수하는 남자가 불타오르는 첫 장면으로 시작해 자동차가 불타고 폐건물 바닥에 불길이 일고 마지막에는 건물 전체가 불타오르다 폭발한다. Not Today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이미지는 폭발이다. 가장 최근 뮤직비디오인 마이크 드롭의 후반부에서도 여러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불타오른다. 불과 폭발 영상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위계의 파괴에서 새로운 탄생과 상승까지 오르는 다양한 해석의 지평을 열어놓고 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경찰, 공권력, 불, 군중 요게 모티브가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나는 더 얘기하고 싶어. 내가 발견했던 원래 방탄소년단의 내가 첫 번째 DNA 곡이었거든.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게 전 세계가 돼. 근데 이게 왜 뜨지? 이해가 안 되네. 한번 볼까? 근데 보니까 몇 번 보다 보니까 뭔가 뇌리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 그게 손목에 치는 장면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게 미국에서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일종의 언어적 유희거든. 그게 그러니까 가사를 통한 언어적 유희가 있는가 하면 퍼포먼스를 통한 언어적 유희가 있거든. 그러면 이거 하나가 하나의 퍼포먼스적인 유희인데 이게 뭘로 읽히겠냐? 뭘로 미국 애들은 읽어낼 것인가? 그게 난 마약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 파고 들었던 거였어. 근데 가사가 상당히 그게 시사하는 이게 굉장히 유사한 마약을 상징하고 또 동영상에서 빨간 혈관이 싹 손이 싹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이거 뭔가 혈관에 뭔가 들어온다는 얘긴데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난 마약을 의미하는 거겠다. 이어지는 곡들이 보면 전부 다 강화시키는 내용들. 베스트 오브 미, 그 다음에 파이드 파이퍼, 점점점 어딘가에 중독되어 끌려가서 벗어날 수 없는 이제 뭔가에 그래서 그게 단순히 마약뿐만 아니라 앞에 그 피땀 눈물에서는 그 압센트라는 술로서도 표현될 수 있고 일단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 나를 마치 악마의 날개를 달아서 자아를 완성한다는 데미안의 그 서사 구조처럼 무엇인가 내 자아를 완성하고 각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지. 나에게 사랑과 쾌락과 만족과 뭔가를 줄 수 있다면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승허 그 love yourself 승허잖아. 네 자신을 사랑해. 근데 승은 뭐다? 받아들이다는 뜻이거든. 허는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매개체가 있다는 거지. 무엇인가 매개체. 그러니까 앞에 서사적 구조 연결하면은 피땀 눈물에서 윙즈에서는 악마와의 만남이 하나의 그 허가 되는 거지. 그녀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 love yourself는 주로 love yourself 사랑의 기술이라는 융이가 아니라 누구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던 에이리 브롬. 그렇지. 에이리 브롬의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했거든. 근데 그 책을 조금 봤는데 그 책이 결국 말하는 게 이거야. 인간이 완전했는데 이 완전에서 이탈을 해서 결핍이 있다. 그래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사랑을 한다. 그 무엇과의 사랑을 하는 실패를 한다. 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독이 되고 어딘가에 빠지고 실패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랑의 완성을 시키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인간의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뭔가 결핍이 왔다는 인식은 있는데 그 대안은 결국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마약도 해당되는 거야. 나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방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관성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 역시도 나는 밝혀줄 줄 알았더니 이 책에서는 그게 안 나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건지 아니 그걸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은 건지 싶지만 나는 그 일관성 있게 얘네들의 세계관 속에 이 가사가 이 앨범이 전개되는 것 속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이 뭔가 초월적 세계로 들어감에 있어서 막 약 먹는 장면, 알약 먹는 장면, 약을 술에 붓는 장면, 눈 번쩍 뜨는 장면, 막 각성하는 장면 나오잖아. 이게 또 뭐 약하면 사실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 근데 그것만은 여기 언급 내 끝까지 봤는데 이 책에 안 나와. 그래서 역시 내가 기여할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아무튼 그런 모티브가 상징들이 분명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럼 이 이미지와 상징성 한번 보겠습니다. 방탄 영상이 다른 뮤직비디오에 비해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이미지와 상징성이다. 피땀 눈물과 봄날은 방탄 영상들 중에서도 이미지의 상징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이다. 우선 봄날을 보자. 이 영상은 윙즈의 외전 앨범 You Never Walk Alone에 속한다. 이 영상의 오멜라스라는 슐러 르퀸의 소설, 난 몰라. 이 소설에 나오는 상상의 도시 이름, 낡은 놀이기구에 매달린 노란 리본들, 영화 설국열차의 기차, 객차에 남겨진 슈트케이스들, 또 크리스티안 볼탄스키의 설치 작품인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버려진 옷더미들, 해진 옷을 입고 바다를 바라보는 지민,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신발 한 쌍, 나무에 걸린 신발 등의 이미지를 극도로 상징화하여 배치한다. 그러니까 난 이 장면 이게 보면서 떠오르는 건,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그 뮤직비디오가 그냥 헹갑다 싶지. 그러나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24시를 하는 사람이거든.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놓지 않는다는 거야. 다 의미가 있고 철학적 서사적 구조가 있다는 거야. 여기 24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 어떤 상징에 정말 의미를 생각을 떠올리면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이 영상에서 다른 뮤직비디오들과의 공통점이나 상호 참조하는 성격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이 영상 역시 미술, 문화, 영화 작품과 더불어 구체적 현실을 참조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지들을 상징화하는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열려있다. 넘어가서 132페이지 첫 번째 줄. 이렇듯 파편화된 이미지들의 상징성 때문에 의미는 단일한 방식으로 확정되지 않고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생성이 가능하다. 윙즈에 수록된 피땀 눈물은 봄날과는 다른 맥락으로 상징성을 극단적으로 강화한 작품이다. 전반적으로 바로크풍의 퇴폐적인 분위기가 강조된 공간과 의상이 두드러지는 이 작품에는 미술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모티브들이 활용된다. 우선 17세기 바로크풍의 분위기에서부터 상징적이다. 17세기는 지배적인 종교적 세계관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 채 몰락하면서 근대과학과 이성이 본격화된 격동기였다. 새로운 세상을 찾아 기존의 세계를 깨고 나간다는 윙즈의 콘셉트와 부합하는 시대다. 방탄 스스로 헤르만헤스의 데미안이 이 곡을 비롯한 윙즈의 앨범 전체 콘셉트라는 모티브가 되었다 밝힌 바 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정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매트릭스 1편도 그거 나오잖아. 기계가 지배하는데 길들여지고 알처럼 부하 인간들이 그 속에 갇혀있는데 거기서 각성한 사람이 결국은 주인공이 그걸 깨부수고 나오잖아. 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비리헬에 추락하는 이칼루스가 있는 풍경, 반역천사의 추락 등 여러 미술작품 역시 데미안에 나오는 문학적 상징의 시각적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들은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성장을 둘러싼 두려움, 위험, 유혹, 혼란 등을 나타낸다. 예컨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죽은 예수는 죽음의 위험성과 부활을 함축하고 있다. 반역천사의 추락과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에서는 날개가 달렸다고 모두 새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날개 달린 악마일 수도 있다는 혼란과 새가 된다는 것이 날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이카루스처럼 추락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상징한다. 이 영상들은 또한 두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드는 유혹, 위험하지만 달콤한 유혹에서 만나게 되는 선과 악의 혼란 등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하고 있어. 여기에 멤버들의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자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혁명적인 사상의 이제 한 일환으로서 방탄을 자기의 논지에 끌어넣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싶은 동기만, 자기의 동기에 충실한 주장만 하는 것 같아. 피땀 눈물도 이 뮤직비디오만 보면 모호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상징들의 의미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시간차를 두고 이제 설치 그게 영상들이야 이게.
시간차를 두고 공개된 윙즈의 쇼트 필름과 앨범 트레일러 및 티저 영상들을 참조하면 모호성이 많이 줄어든다. 뮤직비디오와 관련해서 다른 영상들이 상호 참조하는 관계는 각각 상징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의미의 맥락을 제공해준다. 윙즈의 각 쇼트 필름들은 화양연화의 이미지들이 변형되어 반복되면서 이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땀 눈물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객들은 화양연화에 등장했던 이미지와 맥락들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상호 참조적 연관이 점차 확장되면서 상징적으로서의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한 의미 맥락은 넓어지면서도 구체화된다. 자, 온라인 설치 영상. 방탄 영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바로 영상들 간의 상호 참조적 관계를 더욱 증폭시키는 온라인 설치 영상이다. 화양연화의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다음 윙즈 쇼트 필름, 러브 유어셀프 하이라이트 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영상들은 영화로도 뮤직비디오로도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영상들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윙즈를 보자. 방탄의 앨범 윙즈의 트레일러 7편의 쇼트필름,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에 대한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난 뒤에야 뮤직비디오 본편을 공개했다. 피땀 눈물의 티저 영상은 본편에 등장한 이미지들이 영화 예고편처럼 편집되어 있는 짧은 영상으로 일반적인 티저 영상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윙즈의 트레일러와 쇼트필름들은 본편 뮤직비디오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과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윙즈에 속한 7편의 쇼트필름들은 이런 특징들을 잘 보여준다. 쇼트필름들의 제목은 윙즈에 수록된 솔로곡의 제목과 동일하지만 그 솔로곡의 뮤직비디오를 할 수는 없다. 각 쇼트필름에서 해당 솔로곡이 배경음악으로 나오지만 뮤직비디오에서처럼 노래 전체가 나오지도 않고 영상도 노래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각 쇼트필름들은 각기 다른 콘셉트를 중심으로 극도로 상징적인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치 실험적인 단편 영화나 비디오 아트의 연작 설치 작품들을 보는 듯하다. 분명히 어떤 정서들이 강렬하게 전달되긴 하지만 그것들은 언어로 규정하여 표현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각 단편의 시작 부분에는 헤르만헤스의 데미안 구절들이 나레이션으로 흐르면서 극도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8번째 줄인가요? 이 쇼트 필름들에서 캐릭터 설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캐릭터가 여러 앨범을 거치면서 변화, 성장하면서 다른 시기의 영상들을 참조하게 하는 상호 참조적 관계다. 예를 들면 어웨이크에서 진이 하얀 방에 혼자 있는 모습, 방에서 흰 꽃을 태우는 장면과 같은 모티브는 이전에 발표된 화양연화 속에 속한 비디오와 온라인 설치 영상들에도 등장한다. 어웨이크에서는 방의 모습과 크기 등 디테일이 변화하고 새로운 상징 이미지들이 추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들은 피땀 눈물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받는다. 흰 꽃과 함께 있는 진은 이후 발표되는 러브 유어셀프 승허의 쇼트필름 하이라이트 릴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한편으로는 이전 앨범의 장면들과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이미지와 상징들과 이어지면서 캐릭터의 의미는 다시 변형 또 확장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멤버들과 관련된 이미지와 에피소드들은 앨범별로 분리되지 않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앨범들에서 서로 관련되고 의미가 확장된다. 난 이거 보면서 류 목사님 메시지가 보면 초창기 메시지로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이 있는데 계속 의미가 확장되지. 다락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저렇게 설명했다, 팀 사역도 이렇게 설명했다 저렇게 설명했다, 캠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또 설명을 해요. 62가지의 삶도 우리가 그냥 한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했다 저렇게 설명하셨다, 21가지도 이렇게 설명하셨다 저렇게 설명했다 보면 계속 보면은 강화시켜놔. 확장되죠. 의미가 계속 확장되죠. 그래서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쇼트 필름들은 앨범 윙즈 전체의 주제라 볼 수 있는 이전 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의 성장과 관련된다.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십니까? 윙즈의 전체 주제. 이전 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응? 세틀 예틀. 프리메이슨의 인문의식, 명상 다 이거잖아. 이전 세계를. 근데
그리스 로마의 신비적인 그런 종교들 전부 다 기존의 나를 벗어나고 새로운 틀로 그러니까 인문의식하고 9일 동안 막 주문 외우고 9일 동안 명상하고 9일 동안 금식하고 춤추고 마약하고 그런 이제 종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이전 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옛 틀을 벗고 새 틀.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냐 138이냐 그거 다른 거지. 사람들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찾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 윙즈의 쇼트 필름들에서 모호하게 드러나는 고통과 불안과 외로움과 괴로움 등의 감각들은 다른 앨범들의 온라인 설치 영상 및 뮤직비디오들과 관계 속에 보다 구체화되어진다.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상호 참조성과 관객의 참여를 볼게요. 유사한 이미지의 반복과 변형, 이미지의 상징성, 온라인 설치 영상들의 존재 등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탄 영상들의 특징은 모두 상호 참조성과 관련된다. 이들 특징들은 상호 참조적 열린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관객들이 방탄 영상들을 서로 참조하여 의미를 그려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탄 영상의 상호 참조적인 열린 구조는 관객을 방탄의 예술 세계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이는 영상들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온라인에 공개됨으로써 더욱 증폭된다. 이 과정은 의미의 변형과 확장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개별적인 상징 이미지와 시기별 작품 세계들이 모두 이후에 발표되는 작품들과의 상호 참조 속에서 그 의미가 변형되고 확장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열린 전체로서 예술 세계도 변형되고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화양연화 시리즈에 속하는 영상들을 보자. 화양연화의 On Stage 프롤로그는 I Need You와 런 사이의 시기에 공개되었고 에필로그는 런이 발표되고 5달 정도 지난 뒤에 공개되었다. 시간차를 두고 공개한 이 4편의 영상에는 분명히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징적 이미지들의 파편화된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이런 배치는 이 조각들을 맞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보고자 하는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공개되는 각 영상들은 관객에게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하므로 관객의 해석은 수정을 거듭하며 달라진다. 그런데 화양연화에는 이 4편의 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쩔어 불타오르네 Save Me라는 3편의 영상이 더 있고 화양연화와 윙즈의 영상들과 관련되며 관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보자. I Need You와 런 사이에 공개된 쩔어의 뮤직비디오에는 앞서 언급했던 화양연화의 4편 영상들과 관련이 없고 약 10달 뒤에 공개된 불타오르네 뮤직비디오의 초반부 배경음악으로 삽입된다. 또 불타오르네는 마지막 화면에 Boy Meets What 이라는 문구가 나오며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끝난다. 이 문구는 보름 후에 공개된 Save Me 뮤직비디오의 마지막에서 Boy Meets 라는 변형된 문구로 등장하고 이 문구는 다시 4달 후에 공개된 윙즈의 트레일러 Boy Meets Evil 컴백 트레일러의 첫 부분에서 Boy Meets Evil이라는 문구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팬들에게 궁금증을 남겼던 퀴즈의 답이 공개되듯이 대략 5달이 흐른 후 이 마지막 문구를 통해서 윙즈의 전체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봐봐.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앨범 전체가 일관성 있게 기획이 된 거야. 그냥 하나 뭐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으로 노래를 친 게 아니라고. 그지? 이렇게 치밀하게 물고 지나간다는 것은 방시혁이 이런 책을 쓴 사람과 같은 전공을 한 사람이라고. 이 사고방식이 있어. 이런 세계관을 읽어내는 역량이 있다고. 그리고 방탄을 키우면서도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세계관 교육을 엄청 시켰어. 엄청나게 책 읽고 포럼하고 전문인 그러니까 이런 철학 강사나 이런 사람 딱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켰다니까. 그냥 얘네들을 맡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런 음악이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연관성 있게 나오려면은 그냥 필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부 다 처음부터 기획 속에서 나오는 거야. 전체 구조 속에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얼마만큼 사단이 이 흑암리 캠프를 할 때 얼마나 기획된 캠프를 하고 전략적인 캠프를 하는지. 바울이 그냥 로마를 안 했다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이 갔던 여정은 그냥 필다 꽂히는 대로 막 뭐 열정 가지고 캠프를 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그 딱 지도가 있잖아. 그 말씀 속에 138의 언약에 집중하는 그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집중 속에서 바울은 하나 전략적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고 로마 복음화를 준비했던 사실 그런 전도자였지.
그래서 난 이거 보면서도 참 우리는 그냥 뭐 음악 하나 보고 뮤직비디오 하나 보면 뭐 좋네 잘하네 이 수준으로 보지만 그걸 기획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 영향은 결국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쌓여간다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터링하거나 분별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그냥 쑥쑥 쌓이고 있다라는 거지.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전체 방향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오잖아. 전체 방향을 보여준다. 그래서 두 줄 내려와서 따라서 화양연화의 영상 4편을 보면서 계속 해석을 수정해왔던 관객은 거듭 수정된 화양연화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윙즈에 속한 영상들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각인이 될까 안 될까? 계속 마치 퀴즈 풀듯이 재미있게 이 영상을 추적해가는 아미들 입장에서는 그 몇 달 동안 기간에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각인 또 시키거든. 그걸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보겠어. 저게 말까 하면서 막 설치된 상징들, 미술 작품들을 찾아내고 막 그거 해석하고 그거 공부하고 하면서 전부 다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럼 그 과정에 각인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엄청난 각인이 일어나지. 그리고 그 다음 몇 달 뒤에 살짝 또 비틀어가지고 살짝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각인이 일어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보이 미츠 이블이라는 문구가 담긴 윙즈의 트레일러가 발표되기 앞서 윙즈에 속한 7편의 쇼트필름이 2-3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공개됨으로써 화양연화와 윙즈의 상호 참조성은 더욱 강화된다. 왜냐하면 이 쇼트필름들은 이전의 화양연화의 영상들뿐 아니라 이후에 윙즈에서 발표된 피땀 눈물의 상징적 이미지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땀 눈물만을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징의 의미가 이 쇼트필름들과 윙즈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보이 미츠 이블 영상과 더불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다. 화양연화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잡한 연결망은 화양연화 Young Forever, Wings, You Never Walk Alone을 거쳐서 Love Yourself로 성장해간다. 시간 간격을 두고 발표된 방탄 영상들이 상호 참조하는 관계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은 양적 확장이나 직선적인 발전의 형태를 띠지 않고 있다. 이전 앨범의 영상들이 보여주는 주제는 다음 앨범의 영상들에 연관되어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차원이 달라지며 성장한다.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봐봐. 나선형 모델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지. 상당히 다락방 메시지도 보면 약간 이렇잖아. 반복하는 듯한 하는데 차원을 또 달리하는 점점점 메시지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점점 붉어지고 점점 크거지고 더 선명해져. 뭔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따라서 방탄의 예술세계는 마치 그림의 나선형 모델에서처럼 파편적인 영상들을 통한 의미가 다른 차원에서 반복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화양연화의 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해가면서 겪는 불안, 고통, 외로움, 두려움 등이 두려진다면 윙즈는 비슷한 감정들이 청년들이 마주하는 새로운 세계라는 차원에서 변주되어 나타난다. 또한 You Never Walk Alone는 윙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봄날, Not Today가 새로 포함되면서 윙즈에서 다소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방식으로 악마를 만났던 청년들은 개인적 고통과 불안이라는 성장통에 머물지 않고 화양연화의 뱁새와 윙즈의 Am I Wrong 등에서 보여준 사회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변화, 발전하는 형태로 보여준다. 봄날의 뮤직비디오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오멜라스에 떠나는 사람들의 지하실 아이나 설국열차의 기관실 아이와 상징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 참사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Not Today는 공개 당시에 사회를 휩쓸고 있었던 촛불혁명의 투쟁과 연대를 연상하게 한다. 나아가 Not Today에서 외쳤던 힘없는 자들, 언더독, 뱁새들의 연대, Love Yourself에 이르러 다채로운 색깔들, 즉 다채로운 정체성과 더불어 지구적인 연대, 우주적인 연대의 차원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그 143페이지 밑에 보면은 네트워크 이미지의 출현, 요 개념이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1000만 명 이상의 아미들이 네트워크돼서 만들어내는 방탄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지. 방탄 자체가 발산한 이미지와 더불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다시 재해석되고 연대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의미가 있고 정치적 의미가 있다. 그런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런 혁명적 가능성, 잠재성을 이 사람 보고 있어요. 좀 넘어가서 그 다음은 그렇게 내가 볼 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147페이지
147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단락. 이 새로운 예술 형식인 네트워크 이미지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수평적이고 지배적인 중심이 없는 이존적인 잠재성이 예술 형식의 영역에 축발하여 생겨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예술 형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기존의 진리, 관조, 지고의 아름다움과 같은 일종의 기존의 절대다, 이게 기준이다 했던 그런 걸 지향하지 않는다는 거야. 같은 전통적인 예술 가치들이 아니다. 네트워크 이미지는 예술 형식에 요청되는 사회적 역할,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미지라는 예술 형식에 요청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은 네트워크를 통한 전염, 확장, 관객의 공유를 통한 의미의 생성이라는 공유의 가치다. 근데 이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는 주로 어떤 가치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뒤집고자 하는 혁명적 가치다. 이 부분을 이 저자는 이제 하나의 전쟁 기계, 도구로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 방탄소년단 현상을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반부는 제가 대충 보니까요, 방탄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전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미지와 공유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그냥 분석을 한 거고, 방탄과는 직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부록도, 저 175페이지의 부록도 보면은 그냥 들레즈, 이 사람 전공이 들레즈거든요. 그 들레즈를 조금 네트워크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논문 형태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방탄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BTS 예술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했어요. 어때요? 특강이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방탄 얘기를 했었고, 또 저도 계속 1년 또 지나고 2년 되면서 올해 들어서 더 많은 내용들이 보충이 되고 더 많은 시야가 열려지고, 또 이전 앨범들도 내가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또 이래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잘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랐죠. 이걸 안 봤는데 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발견했던 그 부분이 상당히 이게 이런 철학자들도 역시나 보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이게 하나의 잠재적인 혁명성을 띠고 있는 단체 조직으로 참 보고 있구나. 결국은 3단체가 굉장히 좋아할 그런 존재 단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아미들 역시도 단순히 그냥 빠순이들이 아니라 그런 아직 10대들을 보면 좀 그냥 그런 애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때 어제 누가 했지? 네가 얘기했었나? 친구들이 막 넘어간다고 했던 사회. 그치. 네가 첫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20대 이제 의식이 조금 어른이 되어가고 청년이 되어 이러다 보면 그 실제적인 사회 정치적인 운동으로 인권 운동하는 페미니즘 운동하는 이런 아이들로 나가게 되는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방탄의 아미들이 앞으로 공부 많이 할 거야, 내가 볼 때는. 걔네들이 10대 때는 막 이러다가 20대 때는 이제 공부하지, 좀 몸을 먹지, 비판의식 들어가 있지 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굉장히 엘리트화되어지는, 그러면은 인권운동하는 애들로 많이 나올 것이고, 페미니즘 운동하는 애들도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방탄의 영성을 가지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함께 연대된 그 힘이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혁명과 변혁의 그런 실현하는 주체로서 보여지겠지.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지금 우리 이런 후대들이 이 흐름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럼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네피림의 곧 들이닥칠 재앙의 전조잖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명령했어? 방주 운동해라, 렘넌트 운동해라, 알리티시 운동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우리가 왜,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공과 여러분의 삶이 다 방주 짓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의 전문성 하나가 다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훈련 받는 거, 이번 여름에 렘넌트 대회 가는 거, 그게 다 방주의 하나하나 부분을, 조각들을 하나하나 짓는 거예요. 그래서 CVDIP는 뭐냐면 그 방주 운동을 위한 하나의 설계도와 같은 거죠. CVDIP, 그 과정 자체, 언약의 거죠. 모세가 아니라 노아는 약 120년의 언약의 여정에 그 시간이 있었죠. 120년 동안 그걸 짓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서, 랩랜더 사역자로서, 또 차세대 앞으로 영산업인과 중직자로서, 전도자로서 준비를 함에 있어 21세기 현대판 사도행전 13, 16, 19자 그리고 그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은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6장, 11자 고로 과거보다 훨씬 더 가속화되는 그런 속도로 불신자 일석가의 사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자살자, 초등학생도 우울증, 초등학생도 전신분열증 이런 일들이 성정체성 혼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6가지 문제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거기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두기고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이런 서밋들이, 문화 서밋들이 하고 있다는 거. 3단체 서밋들이 하고 있다는 거. 이때 우리가 복음 가진 138에 집중한 21가지 언약을 가진 이제 62가지의 삶을, 그게 우리 이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의 뭐 하나님 원하시는 나해건 나의 현장, 21세기 로마를 살릴 회당운동, 뭐 이게 다 의미 부여가 그 속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이걸 응용을 해서 또 계속 추적을 하시고 방탄소년단 내에서도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내가 볼 땐 방탄은 진짜 시작인 것 같아.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정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고 거기서 일어날 결과들이 어떨 것인지 미리 좀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방탄의 메시지, 그러니까 방탄 메시지가 아니지, 방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심겨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상태에 정말 어떤 면에서 그 존재 자체가 불타는, 존재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정말 그런 영혼들, 황폐해질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호흡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유해야 대상자 안전뱅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내가 설교했지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와 같다. 지금 성전 미문이라는 거는 정말 그 영어로 beautiful gate, 가장 아름다운 황금, 청동, 은으로 만든 23m짜리 엄청난 거대한 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자체가 거대했지만 거기서도 가장 화려한 곳 핫스팟이지. 근데 육신의 눈만 뜨는 그 현장에, 화려한 눈만 뜨는 그 현장에 이면에는 누가 있다? 안전뱅이가 있어. 나면서부터 운명이 완전 실패한 40년 돼. 나는 이 방탄의 화려함과 성공과 막 대단한 어떤 그 속에 가려져서 이 속에 흘러가는 12가지 문제, 이 속에 관통하는 사단의 메시지 속에 황폐되어가는 안전뱅이들이 너무 많다. 그 후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이들이 정말 일어나고 뛰고 걸을 수 있는,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일어나 걸어라. 그것처럼 우리 정말 이들이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고 헤매다가 그 우울함과 외로움과 을의 위치에서 당했던 그 상처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사실 방탄이 던지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다른 복음인 거지. 굉장히 힐링시키는 하나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TCK, NCK, CCK가 사실 잠재적으로 이 방탄의 메시지에 동조하게 될 잠재적 아미들과 같은 사람, 사실 난 존재로 보여. 그래서 TCK 살려야겠다, NCK 살려야겠다, CCK 살려야겠다. 나 이게 비전으로 보이더라고. 그 흐름이 보입니까? 왜? 얘네들에게 복음 안 내주면 어디선가는 뭔가 쑥 들어가거든. 어디선가는 그 상처가 틈이 되어져서 방탄이 아니더라도 꼭 다른 매체, 다른 뭐 콘텐츠를 통해서라도 그 분노와 화와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뭔가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드는, 그래서 뭔가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기존 질서를 부정해야 된다라는, 계속 이제 그게 강화되는 쪽으로 가겠지. 그 결국은 그게 어디에 이 사람들도 기여를 하는 거냐면 종교다원주의, 오직을 말하지 못하는. 왜? 그거는 굉장히 억압의 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굉장히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가치잖아. 오직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안 믿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게 얼마나 그들 눈에 폭력처럼 보이겠어. 그렇게 인식하는 거야, 이 사람들. 그게 아마 제거해야 될 공권력이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적 공권력으로 인식하겠지, 얘네들은. 그런 쉐이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지금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무리 오늘 오늘뿐만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이 방탄소년단 또 여러분 특강도 거의 다 아마 들었을 거고요. 그 이어서 이 방탄과 관련된 한 시대의 흐름을 오늘 확인하면서 좀 나름대로 생각하거나 또 기도 제목 잡은 것이나 또 느낀 점이 있다면 두서없이 그냥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혜지부터 할까? 3일 연속 나부터인가요? 저는 이거 전체 보면서 방탄소년단이 너무 영상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다시 봐야겠다는 게 한번 이 흐름을 나도 이해를 해야겠다는 게 좀 생각됐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웹툰 나왔을 때 보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니까 이게 애들은 이게 이때 이 장면이었어 막 이러는데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 그냥 이게 학교 시리즈부터 연결돼 있다는 게 조금 있었어요. 학교 시리즈부터 뭐 같은 친구였다가 뭐 이렇게 몇 년 흘러가지고 어떻게 되고 뭐 누가 배신하고 뭐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다시 한번 보고 좀 그 흐름을 봐야겠다. 이 사람 2015년부터 연결했다 하는데 2010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학교 시리즈부터 다 이게 뭔가 맥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보면서는 그 방탄소년단이 처음에 되게 소수자로서 그런 배제와 억압을 받았는 게 그게 전 세계 아미들한테는 자기가 억압받고 자기 탑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지가 그거를 방탄의 승리가 나의 승리에 미쳐오는 거지. 지가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방탄은 더 어떻게 움직여야지 지들이 되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정신 승리지 스스로 하는 거 이런 거였구나.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처럼 자기가 그를 느꼈는 것처럼. 근데 이거 보면서 소수자들의 그런 억압받는 그런 전체적 맥락이니까 TCK 애들이 아니면 NCK나 CCK나 걔들이 자기들도 소수자로서 아니 자기들도 차별받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같은 공감 메시지이기 때문에 확 애들 빨려가겠다. 그래서 진짜 문목사님 지금 보시는 TCK 이렇게 맞는구나. 정말 이거 해야 되는 시급한 그게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방탄소년 요즘 전체 그 미디어 모두 다 흐름이 그렇지만 성과학 부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그게 제가 이번에 그 설문조사 조사하면서 드라마 보다가 요즘 애들이 인기 있는 드라마 뭐 보지 하면서 하다가 어비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어비스. 근데 어비스가 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영혼 소생구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혼 소생구슬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영혼 소생 수술? 구슬이 있는데 그 영혼 소생 구슬이에요. 근데 그게 외계인이 준 거래. 외계인이 주고 갔대. 말이 이상해 드라마가. 근데 여기 박보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되게 애들한테 막 잘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거야. 근데 이것도 약간 내가 살렸는데 한 명은 잘생긴 남자, 한 명은 악인을 살린 거야. 지를 죽였던 사람을 살려서 뭐 이렇게 성가하게도 부분이 좀 모호해지는 약간 그런 드라마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보였고요. 그리고 계속 방탄소년단이 계속 변형 반복하고 계속 지들끼리 뭐 연계 접촉되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 말했지만 다락방 메시지도 약간 진짜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고 변형하면서 각부채하고 우리도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이 메시지랑 저 메시지 막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류 목사님이 보시는 이 각부채 하는 이 시스템과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그게 동일한 현상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세이브미 영상 세이브미가 구해주잖아요. 근데 세이브미는 승에 나오잖아요. 승에 나오는데 어떤 이게 해석하는 걸 봤는데 애들이 내가 가르치는 애가 방탄팬이라서 선생님 세이브미가 필기체로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보면 아이파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해석해놓은 거 보니까 세븐미 영상이랑 아임파인의 뮤직비디오 영상이랑 되게 비슷한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세븐미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구해줘 어떻게 하다가 아임파인이 근데 기승전 결에 나오더라고요. 결이 앤서인데 결에서 I'm fine 하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괜찮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사가. 근데
세븐미에서 보이 미스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상태가 완전히 힘들었는데 악마를 만나서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연기되는구나 라는 게 좀 보였어요. 내가. 처음 상태는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악마를 만나서 이제는 I'm fine이야 뭐 이렇게 괜찮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하면 강화되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좀 보였어요. 자, 야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팬들 다 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세븐미, I'm fine을 해석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세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구원이 필요한 내가 대상이다. 그치. 어딘가에 내가 해방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는 괜찮다. 그러니까 I'm fine, 그러니까 I'm fine라는 것은 됐다, 괜찮다 이런 의미거든 사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해라고 인식을 하다가 이제 괜찮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윙즈에서 악마 날개 달았다는 만나서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접을 한 거지 지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접진하고 이제 I'm fine 됐구나라는 게 조금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흐름이 영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애들이 해석하는 게 진짜 각인되겠구나. 엄청난 게 나중에 엄청난 파장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겠구나. 얘들이 이미 옛날 처음부터 다 기획.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 기승전결. 근데 기승전결 앨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으니까 하나의 진짜 모티브가 핵심적인 게 뭐냐. 다 연결될 것 같다. 연결될 것 같네. 내 예상도 그럴 것 같긴 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짜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길 메시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얘들 방탄의 구원의 길을 메시지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그런 것 같아. 우리 인생이 이런데 너희 존재가 어리고 외롭고 힘들고 어린 거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지 너희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뭔가를 만나도 된다. 전에 목사님 교회 특강 했는 것도 봤지만 그때도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얘들이 이제 피땀 눈물에서 이제 영접을 그러니까 접신을 악마를 만났잖아요. 만나서 보이 스미트 이블이 영접이고 피땀 눈물은 일종의 제사 의식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붓잖아. 내 걸 다 가져가라. 영혼 매매. 이게 제사 의식이잖아. 매매에서. 영혼 매매 같이 했잖아요. 자기 사탄이랑 키스하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다음에 베스트 오브 미 툭툭 했잖아요. 서밋의 길로 가는 그치,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진짜 이 구원의 길이 이렇게 흐름이 정말 준비가 돼 있고 이게 다 지금 그러니까 악마가 뭐 마약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우울감과 어떤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 술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뭔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악마가 표현을 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또 다른 이름이 악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문화 현상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큰 서사 구조는 진짜 구원의 길이네 이거. 큰 서사 구조는 결국은 구원의 길이네. 그러니까 진짜 애들도 구원의 길 똑같은 그치. 흐름으로 가는데 복음 없는 구원의 길. 그거를 엄청난 스토리텔링을 하나씩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연결시켜. 딱 뼈대는 구원의 길이야. 아까 인문의식 얘기도 했고 똑같이 예틀 세틀이 우리는 138로 결국 구원의 길 하고 예틀 세틀인데 얘들은 그거 빼고 창세기 3장. 근데 세상에 프리메이슨도 뉴에이지도 뭐 철학자들 사상도 그 사람 책들 다 그거야. 그 사람 나름의 문제의식 속에 몸부림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딱 찾은 게 다 그 사람들 구원의 길이거든. 프로이드도 시달리다가 자기 나름대로 고생하다가 지 나름대로 이론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문제다 인식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돼야 된다는 나름의 구원의 길을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뭐냐면 가만히 보면 세상 문제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는 부르주아를 싹쓸이 해버릴 수 있는 혁명이 필요하다. 이래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다 나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제인식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만큼 이제 근본적이냐. 이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를 본 거야. 프로이드는 정신적인 문제를 본 거지. 그래서 오늘날은 프로이드와 이 마르크스가 결합돼 있다고. 지금 오늘날 지성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뭐지? 물질을 넘어 영적 이제 정신이 넘어서 영적인 그리고 12가지 문제 근본을 모르는 자들의 몸부림이고 우리는 그 12가지 문제를 아는 자들이 이제는 진짜 세상에 침투한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이제 방향이에요. 이것에서 오직 하게 되어지면 유일성 재창조하는 컨텐츠가 나와. 이거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그냥
그냥 세상 따라하는 수준의 한번 흉내내는 수준의 콘텐츠밖에 못해. 그것도 겨우 경쟁하면서 못 따라가. 그러나 정말 이걸 근본적으로 읽어낼 수 있으면 다른 콘텐츠를 창조하게 되지. 다른 플랫폼을 아예 만들게 되지. 그 유대인들이 그걸 하고 있잖아 지금. 사단이 주는 영감 속에서 3단체를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이 독서 포럼을 통해서 어떤 랩넨트를 키우려고 하는데 어차피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랩넨트들이 전문인으로 될 때 그냥 늘 하는 맨날 하는 그 기존에 하는 거 따라하는 수준의 뭐 그런 말고 정말 세상의 근본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적어도 방탄과 방시혁이 읽은 세상에 대한 흐름보다는 더 빨리 인식할 수 있거든. 정말 전도자는 왜 근본을 볼 수 있습니까? 12가지 문제라는 근본을 보고 사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시대 흐름을 보면 더 빨리 보여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봐. 2008년도에 벌써 이 문헌을 하는 뜨게 하셨다고. 2008년도에 내가 대학에서 그걸 딱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일이 되겠구나. 그 속에서 세계관을 했던 거거든. 근데 지금 역시나 10년 딱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이 문화 현상은 이제 한 3, 4년 사이에 문화 영화는 보면 완전 그런 걸 폭격하고 있잖아. 다 PC 운동이야. 막 그냥 소수자들을 그냥 확 그냥 하는 그런 운동으로 막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08년도에 감지가 됐었다고. 이게 보고만 해서 내가 하는 학문의 세계를 보니까 이게 역사 속에 반복됐던 흐름이고 이미 그때 리 목사님 메시지를 주셨고 앞으로 이념 시대 온다. 사상 충돌하는 시대가 온다. 그거 동서남북 이념 넘어서야 된다. 이걸 메시지 주셨거든. 그럼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데 뭐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근데 내가 공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이미 역사 속에 반복됐던 흐름이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더 이래. 우리나라는 특수한 또 6.25를 겪은 특수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진보와 보수 싸움이 치열하게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진짜 10년을 지금 더 지나오면서 그 사이에 막 많은 변화들이 실제 정권도 교체되고 혁명도 이렇게 촛불 막 끌고 나오고 지금 막 인권 이런 하에 온갖 거 튀어나가고 지금 하고 있고 이 바뀌고 있잖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내 그때 하나 알게 하신 것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 미리 유 목사님 가장 늘 이 비밀을 다 갖고 있으면 뭘 보게 된다? 항상 미래를 보게 된다. 미리 하나님 알게 하신다. 이게 나는 이게 계속 체험돼가지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3단체도 98년도 99년도에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그런가? 근데 미국 갔는데 확인이 됐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한국에서 계속 3단체 얘기하시잖아. 메시지 2010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미리 알게 하시잖아. 미리. 그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는 BTS라는 현장과 디즈니라는 현장을 하나의 방점으로 딱 찍었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뒤의 흐름에 대한 거에 시사점이 나왔다고. 어떤 면에서 이제 경험 속에서 확신이 나오는 것 같아. 이게 어떤 나만의 상상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 속에서는 앞으로 10년 뒤, 아니 이제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5년 뒤 진짜 터져나올 것도 나는 많다. 그거 대비하는 게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고, 그걸 위한 달란트 준비하는 게 앞으로 대박을 터뜨릴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 어떠한 형태로도. 그래서 이번 치유사역을 이렇게 뒤에서 계속 치유사역 키우고 치유사역 시스템 준비하고. 왜 3단체의 후유증 그랬잖아. 제4RUTC가 뭐야? 3단체의 후유증을 대비해라. 명상하는 사람들 다 나중에 골마 터져 나온다. 이런 메시지 들었던 사람 황폐해져서 막 하다가 자살자 속출한다니까. 우울증 속출한다니까. 이런 철학의 끝은 우울이야. 이런 철학의 끝은 자살이라니까. 진짜야.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살을 한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충성된 제자들이 심취해서 나중에 가서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돼?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그 끝이 희망이 없다고 느껴져 버리면 거기서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자살자 시대의 정신병 시대라는 것이 진짜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랩넨트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를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난 신학자로서 어떤 전도자들을 미리 인턴십 시키고 눈 열어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다음 학기에 학부 4학년 수업을 하나 더 들어가. 그게 3단체 연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전 세계 유일한 신학교 전 세계 유일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직 하니까 유를 써주시지. 이제 재창조함.
그 과목 한 학기를 하면은 적어도 10번, 11번을 하거든. 그러면 한 번, 1시간 반짜리 특강하는 수준으로 하지 않겠지. 그러면 적어도 10시간, 11시간이 되게 주어지는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3단체, 역사, 오늘날 활동. 그 중에 이제 하나에 내가 읽히려고 한 책이 이 책이지. 너희들이 문제 본 거야.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읽힐 책을 먼저 지금 그럼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신 거는 거기에 대해서 쓰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 개인의 믿음은 그래. 현진이. 어제 했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어제 가졌던 그런 작품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림들이 보여졌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설명 좀 해줘. 어제 얘기를 살짝 요약해가지고. 어제 내용. 미좀 네. 중심성을 부정하는. 이제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대음악이지 전공이? 네, 현대음악. 이제 이들이 하는 이게 모든 걸 해체시키고 하는 게 나의 전공인데. 음악에서 이 전공이지. 참 전공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된 게 리좀적 체계라고 오늘 봤다시피 중심이 없는 것, 비중심하는 체계. 즉 그림 봤잖아요. 무수한 점들이 중심이 없이 상호 연결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뻗어나가는 그건데 중심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작품 쓸 때도 뭔가 중심 있는 절대자 이제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모르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런 것들을 이제 구상해보게 되면서 오늘도 보니까 다양한 요소들을 썼다고 변형과 반복 그리고 극도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징적인 이미지 이거는 충분히 응용할 만한 이제 요소들인데 이런 방법들을 나는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졸업 작품을 위해서. 백운규 목사님께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들을 이제 분석하고 실제 업과 기능에 적용시키는 그래. 그런 청년들에게 계속 메시지 던지지. 하시잖아요. 그게 그래. 다시 한번 깨달으셨어요.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야. 네. 우리 독서 포럼이 그 작업을 하는 거야. 이 방탄들은 그걸 계속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각인되고 그런데 우리가 받는 메시지들을 실제 분석하고 업과 기능에 적용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네트워크 이미지라는 개념을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통적 의미의 관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상호 참여하는 관계. 근데 보면 우리는 이미 다음방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 시작하실 때부터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미 상호 참여를 넘어서 그 메시지가 삶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체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이런 이제 세상의 진보를 꿈꾸고 변화를 꿈꾸는 많은 이런 인본주의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평등, 뭐 참여 이런 걸 되게 강조한다고. 가치로서 참여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같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중심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참여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잖아.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상호 네트워크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루시잖아. 그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그게 이제 영적 혁명성인 거지. 말씀과 기도, 전도, 흑암의 역사, 결박, 천사 동원 이런 동시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사실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전부 다 이 가치들이 보면 굉장히 참여적이고 굉장히 위드, 그러니까 특히 원네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희한한 인간 다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잖아. 그지? 누구를 싹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드는 저 갑에 있는 사람들을 싹 잘라내겠다는 의미의 사실 그들끼리 원네스잖아. 을의 원네스거든.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동서남북 좌우 모든 것 속에 복음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누리는 사람들은 원네스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이제 얘네들이 반쪽짜리 참여를 말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교통하시는 그게 참여라는 의미는 교통하시는 그 이게를 이제 얼마만큼 묵상하고 이 원리를 누리고 그거를 내가 하는 모든 것으로 연결시키냐가 이제 엄청난 네트워크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우리 다락방 만약에 40만 50만 가족이 원네스가 돼서 일어나면 시대를 움직이는 뭔가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류 목사님도 전도라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옛날에 하던 전도에 머물면 안 되고 진짜 시대에 살릴 만한 새로운 다른 차원의 전도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졌고 이제 어제 저희가 이 설문지를 들고 초등학교 앞에서 했는데 제가 받았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남자 이제 처음 이제 저기 멀리서 걸어올 때부터 이제 표정이 되게 어둡고 힘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요 작성해봤는데 이제 가장 슬펐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었나요? 요 질문에 7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그 상처가 있으면 잠재적인 BTS 아미의 잠재적 아미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구원에게 상처를 메울 수 있는 그걸 찾게 될 텐데 얘도 지금 좋아하는 연예인 BTS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전도도 다른 의미에서 진짜 복음 전해야 살려야 될 이유가 발견되었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모호하고 알 수 없고 구원의 길을 계속 찾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목표와 언약이 있는 이 답가진 인생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계보고만 하는 언약과 목표가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딱 답이 있잖아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정말 전해줘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부딪혔던 독서 포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랩넌트 메시지처럼 안전뱅이 성적 미문의 안전뱅이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지금 오늘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BTS와 같은 현상으로서 미문이 보여지고 있다면 거기에 가려져서 어떤 데서는 정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가고 있는 상처 속에 어떤 분노 속에
잠재적으로 뭔가 이제 폭발시키고 싶은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있지. 그 잠재적 안전뱅이가 우리 눈에 보여야 돼.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미문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못 봤잖아 이전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그랬거든. 기도 시간에 가다가. 그러니까 늘 가는 현장이고 늘 보던 현장, 늘 살아가는 세상이야 그냥. 늘 보던 문화야 그냥. 그런갑다 못 보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이 더불어 주목하는 BTS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지. 아, 얘네들이 뭔가 어디에 걸려가고 있다. 어딘가에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감이 약간 왔는데 조금씩 확인해 보니까 아,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공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에 완전 노예 포로서 그때 진짜 그런 거고 거기에 끌려간 아이들이 실제로 안전뱅이였구나. 어제 또 이제 캠프 나가서 그 애가 하필 로나 상처가 있는 애가 잠재적인 암이 된 애인데 BTS 음악을 얼마 정도 듣기 시작했대. 확인되니까 진짜 이 재앙을 막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1년, 2년 늦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완전 꽂혀 애야. 진짜 내가 봐도 얼굴이 뭔가 남자 키가 그만한데 힘이 쭉 쳐가지고 누가 봐도 쟤는 뭔가 어디 문제에 좀 시달린다 이런 애 보이는 애였거든. 남자애가. 그때 혼자의 삶 속에서는 뭐 하는지가 조금 보였으니까 이런 게 그럼 얘만 있겠어? 지금 이미 아미가 되는 이미 그 과정 거친 애들 꽂혀서 열광하고 있는 애고 그리고 그 사촌 그 친구도 동생도 도대체 어떤 희주였나? 그래 희주 근데 희주가 얘기했어. 희주는 헷갈린다. 희주도 그 사촌 여동생이 완전 꽂혔대. 완전 4년? 4년 됐다고 했지. 중직자 가정인데 랩넨트인데 실제 신앙 안 들어가 있고 그냥 BTS가 그렇죠. 심지어는 그걸 캡처해서 뭐 보내줬다 했지. 그 마약하는 내가 올린 어떤 그거 있잖아. 마약. 실제로 BTS 마약을 하는데 어떤 기자가 그걸 알고 얘기해줬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뭐 사촌 동생한테 얘기해줬나 봐. 그래도 뭐라고 그러는구나. 마약에 상관없다. 이제 마식하고 나면 이미 각인되고 나면 내게 이미 행복과 쾌감을 주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마약을 하지 않아도 BTS가 마약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뇌는 마치 마약을 안 했지만 BTS라는 마약이 자기에게는 이미 들어오고 뇌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심각하다. 5년 지나고 나면 아마 자살충동 느낄 수 있는데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만났다고 한 친구가 BTS 5년 팬이었는데 자살 시도했거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오기 전에 미연에 제일 방지할 수 있는 게 복음 예방사역의 가장 중요한 나는 키다. 왜? 복음 가진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전에 미리 알리셨잖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하시려고 하니 어찌 그의 종들에게 안 알리겠냐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다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없는 말씀 속에서 정확한 성령의 내주 인도 속에 뭐라 그랬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사단은 거짓의 영 속이지. 이렇게 반대되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장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하필 이 책을 발견한 것도 봐. 나 이때까지 히피와 방문한 책 그랬지. 뭐 이때까지 불을 훔친 사람들 책 그랬지. 독서 보려면 책 한 권 한 권에 내가 뭐 많은 걸 뒤져서 찾는 게 아니야. 그냥 말씀 속에서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근데 하나님 필연이지. 그냥 발견시켜 주는 거야 책을. 내용 듣고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68년도도 그렇게 알게 된 거야 사실. 국제관계를 전공했지만 내가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야. 근데 68년도 몰랐어. 근데 신기한 건 이런 거 전공한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대. 근데 68혁명이 이런 운동한 사람들이 완전 모델이 되어 있는 사실은 하나의 운동이거든. 근데 너무 몰랐던 거야 내가. 그걸 딱 알고 나니까 하나의 그게 기점이 생기고 나니까 전후가 보이잖아. 맥락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흐름이 보이고 사상이 보이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렇게 흘러갔던 거구나 라는 구체적인 게 보이고 그게 3단체랑 결국 맞다 했구나. 그런 사상을 처음에 거의 만들어낸 사람들 유대인들이 되게 많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의도적으로 있든 안 하고 있든 결국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하나하나 거꾸로 벗겨보면 하나님 떠난 복음 놓친 유대인의 저주가 지금도
계속 현장에 파고들고 있구나 이게. 그래서 언약적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망하는 저주의 유산을 그들의 작품을 통해 계속 남기고 있는 거지. 방탄도 한 예가 아닐까? 그런 예가. 그래서 그 대물림을 끊어주는,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전도자다. 렘넌트 미니스트. 그걸 다 같이 하려면 돈 버는 폴리메이션도 있어야 되고, 비밀 결사도 충성한 비밀 결사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한 거니까. 이게 산업인, 중직자, 사역자, 선교사 다 이게 연합해서 이 전략을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 시대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놓고 방주를 만드는데 각자가 맡아야 될 파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초가 있고, 어떤 사람은 칠하는 사람, 역청은 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안에 내부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동물들 먹이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 시스템화된. 각자가 지금 공통된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세계보고만 파편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나 로마 보고만 했던 16장 사람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림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나오지. 거기서 인간적 서운함도 없어. 왜? 내가 해야 될 미션 천명천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그냥 원네스, 완전 그냥 그 조직은 끝나는 거지. 이제 세계 살리는 비밀이었어. 유목사는 그 큰 그림 속에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잖아. 하나씩 미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 흐름 따라간 제자는 그게 보이는 거야. 집중하는 제자는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난 유목사는 의논 안 하고 포위 안 했는데, 아, 저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씩 던지시는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아, 이 그림이 있구나.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보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유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의 흐름 따라가 계속 집중하다 보면 성경의 그 이야기가 오늘날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보인다고 했거든. 전에는 안 보였어. 근데 지금은 로마가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지금은 사도행전 그 안전뱅이가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이렇게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그게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 영적 세.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바울의 여정, 살아있는 7명의 렘넌트의 여정이 마치 내 삶의 지금 현장에 보이는. 그러니까 방탄이 그 눈을 갖고 보니까, 아, 7명의 렘넌트들이 그 시대에 대항했던 10가지 저주의 그 현장이었던 우상 현장이었다. 이집트의 그 10가지 우상 숭배 그 현장이었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니라 부딪혀오는 메시지로서, 울림으로서 보이는 거지. 그럼 그게 너희들에게도 한 번 특강 듣고 포럼 들으면 한 번은 울림은 있지만 메시지가 되려면 개인이 확인해야 돼. 3단체도 의뢰이 안다 생각하면 안 돼. 진짜 알아? 확인해봐. 직접 가고. 그 속에서 부딪혀오는 메시지는 다르다니까. 그냥 뭐 누가 특강 하나 듣고 안다라는 수준하고 마찬가지인가. 딴 것도 우리가 교수님한테 강의 하나 듣고 내가 안다, 그 지식에 대해서 안다 하는 거하고, 그걸 내가 실제로 발표 수업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사람이 발표하는 거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듣는 사람하고 그게 똑같은 알미 아니잖아. 막상 시험지에 써봐 그러면 발표한 사람은, 준비한 사람은 쓸 수 있어. 그러나 그냥 앉아서 한번 들었던 사람은 사실은 쓸 게 없는 거야. 그냥 아는 게 아닌 거지. 똑같은 거야, 메시지도. 모든 유목사 던진 미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유목사님이 뭐 호흡에 대해서 연구해봐라. 나는 모든 책을 읽었다. 이런 맥락들이 뭐냐는 거야, 하나하나씩. 너희들도 앞으로 하나씩 현장에 대한 확인을 그래 하라는 거야. 어느 지역을 캠프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라는 거야. 내가 학교 보고만 한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진짜 분석을 하라는 거야. 내가 어느 직장을 간다. 어느 분야를 진출한다. 미리 알고 연구하라는 거야. 대비하라는 거야. 여보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이 하나의 그냥 모티브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걸 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역시도 이걸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현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전도 운동의 하나의 그냥 실천 사항입니다. 이 독서 포럼 무슨 말이죠? 전도 운동의 한 일환으로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 진출할 분야와 또 시대 속에 내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면 할수록 미리 연구할 수 있고 미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미리 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놓치면 그냥 어디 지원서나 해가지고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이런 수준에서는 그 현장 가서도 따라하기 바쁘고 정신없는 거야. 계속 밀리지. 일의 치열, 인간의 매여, 인간의 매여. 계속 전문성 딸려. 악순환 계속 넣어줘야지. 그러면 좀 서로 이게 계속 스트레스 쌓이면 이지게 거고 스트레스 쌓이면 이지게. 현장 정복자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원하는 나라의 현장 딱 찾으면 미리 아는 거야. 내가 저 현장 갈 거 미리 인턴십 다 미리 다 연구해. 그 관계된 전문의 팍 다 해버려.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미 끝난 거지. 그때부터는 노예로 들어가도 칼을 갈 수 있는 거지. 왜? 반드시 정복할 시간이 오니까. 응답받고 가는 거지 벌써 현장. 그 응답받고 간다는 얘기거든. 응답받고. 그러니까 그런 랩런트들이 나는 나오길 원해. 그래야 돈을 벌어도 제대로 벌 수 있고 작품을 하면 제대로 작품을 남기고 정말 시대 흐름을 바꾸는 도전이 되지. 그냥 아둥바둥 나 살기 바빠요 하는 그 수준 갖고 대학 다니고 그 수준 갖고 사회생활 하면은 수많은 랩런트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헤매매의 여정을 이제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오른팔 어디 갔냐 왼팔 어디 갔냐 다 잘리고 없다. 대학 때 으쌰으쌰 하는 그 열정은 청년이 되는 순간부터 슥 식기 시작하면서 난 그걸 원치 않아. 대학 때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청년 때부터 폭발해. 그러려면 정말 근본부터 안 다루면 분위기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는 뭐 되는 줄 알아. 그러나 내 근본에 이 복음이 딱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고 내 인생이 가야 될 여정 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대한 모든 대비에 딱 그런 이게 안 돼 있으면 결국 졸업하는 순간 혼자잖아. 대학 시스템이 나를 안 지켜줘. 혼자야. 그때부터 진짜 시작. 그걸 지금 대비 안 하면 시스템과 분위기와 환경에 대해서 막 할 때 그때는 돼. 근데 또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 훈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뭘 준비해야 된다? 평생에 가야 될 여정을 두고 근본적인 작업을 안 하면 결국 세계관과 가치관인 거지. 복음에 대한 지식적인 훈련과 암을 넘어서 그게 내 진짜 가치관이냐, 진짜 내 깊숙이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느냐, 내 깊숙한 상처를 정말로 이것이 관통했느냐, 138로 내 상처를 관통했느냐. 내 상처를 138로 관통 안 하면 그 상처는 계속 따라다녀. 결혼해도 따라다니고 애 낳아도 따라다니고 계속 그게 작용한다. 계속 밑바닥에서 작용한다니까. 결국은 그게 내게 계속 영향을 줘. 지속적으로 내 자녀에게 계속 영향을 줘. 그러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살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가 그 딱 통과돼 버리면 진짜 해방과 자유가 있지. 그러면 이제 현장, 시대, 민족, 세계 살릴 수 있지. 진정한 자유. 여러분 참 해방과 참 자유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희락이. 일단 저는 오늘 보면서 가장 기억이 났던 게 계속 책에서 방탄소년단이 뭔가를 깨고 뭔가 의미를 부여할 때 많이 쓰는 것들이 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났던 게 예전에 봤던 불을 훔친 사람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불을 강조했던 게 신의 약간 영역을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가장 불과 바람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룸으로써 이제 신과 같은 영역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약간 암시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도 이제 버닝맨 축제도 이제 또 오늘 나왔던 것처럼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 나의 표현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그게 정당화시키는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방탄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화되어서 저는 이제 많은 군대들, 아미들을 이끌어가면서 같이 가는 이제 그냥 버닝맨 축제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성공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치 일주일간 집중하지 그냥. 암묵적으로 하고 끝내는 그 정도 수준인데 얘네들은 이제 완전 전 세계적으로 24시. 진짜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퍼뜨리고 그거를 딱 자기들 이런 그 상황적으로 이렇게 상처적으로 이렇게 관통이 되면은 그게 저렇게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게 보여지면서 진짜 복음적으로 저거를 잘 해석되고 우리도 결국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하는 그런 전도나 복음의 방식과 결국 똑같은데 좀 더 얘네가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이거를 그래서 결국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올 것이고 근본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을 살리는 앞으로 살려내야 할 작업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있어서도 이런 문화적인 관점과 많은 복음적인 관점을 많이 확인하게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되게 호연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 필연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좀 확실히 믿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왔을 때 좀 굉장히 저 지금 좀 많이 충격을 받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무엇에 충격을? 뭘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첫날에 대학교 제 친구들 포럼을 했잖아요. 그래. 제 친구들 다 고등학교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나서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진짜 방탄 치유 서브 미션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단어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그때 제가 방탄을 좋아하게 된 것도 방탄에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이제 딱 저희 학교 현장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 어떠냐면 저희 전교생이 300명도 안 되고 한 학년에 89명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고등학생한테 어떤 의미냐면 고등학생은 무조건 성적이잖아요. 근데 89명은 내신을 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대학 가기가 힘든다는 말이 그게 되는데 거기에 모인 애들이 다 중학교 때 이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성적 순대로 잘라가지고 3년 내내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애들인데 근데 다 가정 배경이 어떠냐면 다 소성부 아니면은 뭐 달서구 뭐 각자 다 자기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다 부모님들이 명문대를 보내고 싶어 해서 우리 학교에 보내는 그 케이스라서 부모님의 압박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오고 싶지 그래 물을 좀 마셔. 그러니까 그런 프레셔가 있었네 얘네들이. 네, 오고 싶지 않아 하는데도 부모님들의 그런 강압과 학교 기준과 자체가 방탄의 메시지가 쏙 어울리네. 해방의 메시지. 딱 들어가는 딱 그거죠. 카타르시스가 그냥.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랬는데 저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예배관 이런 게 다 무너져 있어서 그냥 뭐 기도 수첩을 하긴 하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못 읽고 나한테 와닿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고 계속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었어요. 두 명이었어요.
방탄을 진짜 열렬히 좋아하고 아예 초창기 때부터 좋아해서 그들의 메시지까지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그 두 명 때문에 우리 반 단체가? 분위기가 다 그러게 돼요. 저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입대라 하더라 얘네들. 네. 입대. 입대요? 방탄 아미는 입대라고 아 하죠. 그래요? 다른 데는 제가 입덕이라 진짜 하는 좋아하나 것처럼 봐요. 입대. 입대는 아니고 저는 입덕이었고요. 입덕했던 시기가 딱 피땀 눈물이랑 민스 앨범이 나올 때 그때 딱 이제 그 저를 포함해서 여자애들 거의 전부 다 그렇게 방탄을 좋아하게 됐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또 미션홈이라는 그 자체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살면 분명히 자기의 영점이 이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다 드러나서 근데 이제 거기다가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괜찮은데 길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거를 이제 연예인으로 무언가를 계속 이제 의지를 했던 건데 우리는 이제 갇혀 사니까 이제 매체밖에 이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딱 터졌던 게 방탄소년단의 민스 앨범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많은 애들이 이제 딱 방탄에서 관심 있어 할 때에 이제 그 두 명이 막 와 하면서 선거했네.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때 시기가 체육 시간 때 이제 이용해가지고 계속하고 방탄 노래를 체육할 때마다 계속 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계속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각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저번에 랩몬드 세계관 연구팀 메시지 때 선보는 말씀처럼 틀린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틀린 비전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보았던 틀린 비전은 뭐였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굉장히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는데 내신이 너무 안 나오니까 명문대에서는 그걸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린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걸 명문대에서는 수치만 보고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서 애들이 여기서부터 생겨난 게 이제 결국에는 정시로 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수능을 봐가지고 잘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폭파시키는 거죠. 이런 교육 체제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그 폭파심에서 애들이 계속 꿈을 꾸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대학에 가서 뭐 자기 나름대로 강연 들으면서 이미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근데 진짜 이거를 좀 방탄의 영향이 컸다고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 당시 때 프로듀스 시즌 2라고 저희 때 그때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워너원이라는 아이돌이 딱 그때 있었을 때 또 방탄이랑 워너원이랑 겹치는 그때가 저희 고3 때였어요. 근데 워너원은 그냥 약간 뭐 얼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춤 실력이라든지 그냥 그것만 보고 애들이 좋아했는데 방탄은 뭔가 달랐던 게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미지, 네트워크 그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좀 소름 돋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거기에 걸려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애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나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인터넷 뜬 곳으로 가서 영상 전국, 나오는 그 시기에 전종국 그리고 박지민 이렇게 박지민 라이 뭐 이렇게 그 쇼트 필름 나온다 했잖아요. 그걸 다 챙겨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뮤비를 볼 때 이게 나도 모르게 추리를 하게 되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애들이랑 체육 시간에 포럼을 했어요. 그게 포럼하고 낙인시키고 그렇지. 보상을 그래 보낸 거지. 그쵸. 그래서 그 포럼을 했죠. 그래서 그 방시혁의 그 체계적인 그 계획도 그렇고 어쨌든 고등학교 때 결국에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더욱더 애들이 이 보이는 것으로 좀 더 자기가 이게 위안을 얻고 근데 이게 여기서 자기가 본인이 감동을 얻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의 꿈이 되고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버리니까 랩몬트인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사회운동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이 자체가 굉장히 무섭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또 자소서에 쓰고 그걸로 당당히 합격을 했지만 다행히 경북대를 보내신 이유가 확실히 나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만남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제 것을 다 빼내고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딱 방탄 치유성의 밀성으로 고등학교 생활이 뭔가 유학되면서 지금 그 애들이 그 중에 이제
주도했던 2명 중에 1명은 여대를 갔어요. 여대를 가서 지금 뭐 걸스 캔 두 애니띵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막 굉장히 하고 있고, 페미니즘이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1명은 거기에 팀사역당한 1명은 지금 경희대학교에 갔는데 그 애는 이제 경희대학교 문과대학에 점령했어요. 아예 그냥 회장으로 점령해서 본인이 이제 인스타에 계속 이제 젠더와 사회라는 그 강연을 이제 들으면서 또 고등학교 친구를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걔네들이랑 친한데 네트워크하고 있네. 네,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저도 진짜 걔네들 보면서 얻을 점이 있는 게 진짜 누구보다 스펙을 쌓을 때 제대로 쌓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할 때 진짜 제대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고언이 모자라는 게 아니야 사실. 지금 랩런트들의 빠진 딜레마는 뭐냐면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이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내게 와닿느냐 그게 발견이 안 된 거거든. 이게 현장 확인이 안 된 거야.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우리가 받는 해방과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가 대비되는 뭔가 상태를 안 겪었고 또 이 랩런트들은 1세대들은 뭐 시달리다가 이랬다 치더라도 2세대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이미 뭐 다락방 이러다 보니까 중거점이 없는 거지. 불신자 상태라는 내가 겪은 중거점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확인해? 유모선 그래서 교회에서 확인해라, 세계에서 확인해라, 역사에서 확인해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 시대의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견되는 그게 훨씬 더 낫다. 이게 한 얘기인 거야 지금. 이런 방탄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방탄 때문에 방탄만이 다 이렇게 됐다라는 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방탄이 결국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또 그 방시혁의 사상, 이데올로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보편적인 통해서 전달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보편된 그 이데올로기가 저희 학교에 영향을 미쳤었고 딱 마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 그 상처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이거밖에 없구나. 나 자신을 믿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안 그래도 걔네들은 충분히 실력 있고 썸이시고 완전 준비되어 있는 그릇인데 그 이념으로 치유되고 바로 나 파손되고 대학. 그래서 저는 딱 거기서 느낀 게 진짜 이번 대학의 마지막 때다. 그 애들을 보면서 물론 고등학교 때 저는 그렇게 하지만은 똑같이 저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이념들, 사상들 이거 완전히 진짜 다 없애고 오직 복음만 남는 그것도 대학 때가 뭔가 마지막 때였고 그리고 또 그 애들마저도 만나고 내가 진짜 그 아이 보고 기도하고 좀 그런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마지막 기회였어. 걔네들이 어떤 사회운동가, 인권운동가 그래서 많은 후대들을 또 다른 멸망으로 재앙으로 몰고 갈 리더가 될 아이들이잖아. 네가 할 정도 없군요. 이렇게 발견돼야 돼. 내가 해야 될 정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정도. 니 좀 방탄은 실제로 그 고등학교 때 좀 꽂혔으니까 확실히 다르게 진짜 포럼하는 게 소름 돋았어요. 포럼하는 게 내가 들어도 소름 돋네. 아 그랬구나. 네. 그 희수도 보니까 어제 포럼하는 거 그렇더라고. 둘 다 그때 특강을 듣고 반응을 온 대표적인 두 사람이 어찌 이유가 없겠냐. 영대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무튼 2학년 때 벌써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남은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정말 복음의 각인포대 체제를 집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에 대한 정말 시간표와 계획을 다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돼. 그 아이들로. 그리고 지금 언론인데 뭣도 모르고 이제 흡수되고 있잖아. 무조건 막 방탄이라는 거기서 흡수되잖아. 그러니까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 랩런트들도 예외가 아니니까. 이 사회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사회운동이라는 그게 맞는 말 같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진짜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그거 딱 기준 그거예요. 그리스도냐 오직 그리스도냐 예레미야 세례요한 뭐 선자 중에 하나 이거다. 진짜 그게 저한테 하나고 진짜 오직 복음. 왜냐면 그 예수님 당시 봐봐 이스라엘 속국됐잖아 로마에. 그러니까 속국된 상황은 주권이 없으니까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배고프지 정의 실현 안 되지. 로마 속국되니까 어떤 정치적인 행정적인 처리가 유대인들에게 되게 불리하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억울함이 있겠지.
그러니까 세례와 같이 저 올바른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타나면 전부 다 이러고 싶을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고 상처를 받아 있는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어떤 면에서 상처 속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보면서 막 가난한 자고 입히고 먹이고 일어나게 하고 뭐 하니까 와 예수님은 대박 이제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대박 났다 이분 따라가면 이제 속국 해결할 수 있다 막 정치적 메시아. 그 예수님 그래 몰라갔잖아 군중들이 정치적 메시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왔거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죠. 다 육신의 눈을 뜨고 본 거지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패했어. 언약을 그래 기다렸는데 정작 언약이 왔는데 언약을 미치잖아. 그 딜레마가 나는 앞으로 렘넌트 속에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해요. 가장 메시지 정확한 복음 듣고 있는데 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네가 말하는 사회운동이 마치 진짜 세계복음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지. 쑥 빠져들어간다. 그 매력이 엄청나게. 사단은 속이는. 진짜 마치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인간의 의라는 거 있잖아요. 의. 그게 얼마나 교만하냐면 난민 현장에 가서 도와준다 하면서도 자기 뿌듯함이거든. 한국에서는 찌질한데 난민 현장 가가지고 제3세계에서는 뭔가 베푸는 시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내 존재감 확인, 거기서 오는 어떤 이 위로가 있잖아. 아 이제 그래도 호의력이 내가 좀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의다. 창세기 3장의 의. 그러니까 이 사람 인권 뭐 정의 얘기해도 결국 다 자기 만족이고 결국 자기 존재고 이 방탄에 대한 남이의 충성도 어떤 면에서 뒤섞여 있는 거야 이 동기가. 이 같은 을의 위치에 있는데 소수자에서 방탄이 성공한 걸 보니 본인들도 위로를 받고 그래서 방탄을 지켜 세우는 게 곧 내가 지켜 세움을 받는 듯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탄 무너지면 얘는 더 무너지겠지. 존재를 딱 건드려버리는 거니까.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거는 저는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지만 근데 대학에 오고 나서 몇 번 만날 때마다 그냥 제가 너무 행복해서 그냥 그 색깔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은 약간 그 부분이 자기한테는 약간 감동시고 뭔가 약간 이게 절대적이라는 걸로 들리니까 그때 약간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이 바뀐 게 좀 약간 너무 못된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 철저하게 절망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절망할 거면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 오겠죠? 그래 혼자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온다. 얘네들이 가는 그 길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거를 우리가 예상 못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우리 이 시대 전도자들이 영적 감각이 있는 자에게는 그게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살리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 싸우지는 말고. 네. 그래 여유 있게. 네. 자 그러면 다 오늘 포럼 끝났죠? 아무튼 오늘 또 포럼 들으면서도 되게 많이 더 풍성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 5년 전부터인가 독서 포럼 했던 것 같은데 지난 한 1년 반 정도는 좀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못했었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새롭게 사실 시에도 이 오프라인 모임을 간절히 요청했던 한 사람 중에 우리 랩런트인데 그런 이제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새로 시작해야지 미루고 있다가 이번 여름에는 이제 칼을 빼들어 해야겠다. 그럼 무슨 책으로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발견된 책이 이 책이에요. 내가 특강을 하는 중에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더 확인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랩런트사에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책을 했고 또 읽어보니까 나도 앞에 한 3분의 1만 읽었었는데 모임을 하면서 쭉 읽었거든. 나 읽으면서도 확실히 하는 잘 인도를 받았구나. 또 포럼과 피드백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되는 것들도 있어서 너무 유익했던 것 같고 그 다음 책은 이제 이거에 진짜 더 뿌리가 되는 지난 20세기의 한 흐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와 함께 재해석하면서 재창조할 수 있는 우리는 138이 있기 때문에 그 138이 왜 필요하냐가 우리에게 강화가 되고 확인이 되면 거기서 영적 에너지가 나오거든. 영적 통찰력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집중할 이유가 나오지. 근데 그게 안 부딪혀오면 절대로 공부할 이유가 없어. 하기 싫지. 의미가 발견 안 되니까.
그러나 이미 138 갖고 있는 우리는 그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면 필요한 절대 이유가 부딪히면 오늘날 청소년 랩런트 딱 그 상태야. 그리스도 한나라 성령 중만 왕자는 다 알아. 기계적으로 다 알아. 하나도 인격적이지 않아. 다 기계적으로 알아. 암송도 해. 심지어 복음 전도도. 근데 다 인격적인 게 없어. 기계적인. 왜 그러냐? 지한테는 필요한 걸 못 느끼니까. 창세기 3장 안 보이니까. 사단 모르겠거든. 부딪히질 않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해야 돼? 완전 불신자 인생 살다가 돌아와야 돼? 그런 애들은 돌아오는 시간 걸리겠지. 그러나 우리 랩런트는 그래 되면 중요한 준비해야 될 시기가 딱 청소년 대학인데 이걸 놓치잖아. 사단이 노리는 한수는 그거야. 청소년 때와 대학 때를 놓쳐. 네, 나중에는 좀 내가 놔줄게. 나중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고 뭐 랩런트 길을 걸어가. 그러나 딱 준비해서 진짜 세상의 서밋으로까지 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은 청소년 때, 대학 때, 요기 때거든. 요거 놓치면 사실은 그러니까 요걸 사단은 공격한다는 거. 요 기간을 점령해버리는 거. 그랬기 때문에 랩런트를 황폐하게 하고 계속 문제 이제 그 속에 상처 속에 머물게 하고 그것을 계속 칩박에 걸게 만드는 거. 이걸 탈출하는 출애굽이 뭐냐 집중이야. 여기서 만약에 중학교 때 빠져나오면 대박이 나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만 나와도 진짜 대박이지. 대학은 마지막 기회. 대학은 마지막 기회. 청년 기회 없냐?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이럽시다. 합심해서 한 번만 그럼 기도할게요. 이제 현장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여기 얻어 걸려가고 있는 수많은 아미들이 있고 또 수많은 잠재적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다른 곳에 어차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흐름에 휘말려가는 수많은 불신자 후대들 또 세상의 엘리트들 또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올 하나님 원하시는 방주 운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일에 걸쳐서 방탄소년단의 이 시대에 정말 그 흐름을 확인하였습니다. 138의 그 하나님 언약이 왜 필요한지 저희들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메시지를 화려한 정말 성공된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포장하여 마치 성전 미문과 같은 정말 그런 속임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영혼들이 후대들이 안진뱅이화되고 있고 이미 그 운명 속에 틀에 갇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을 뽑아내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적 전쟁하게 하시고 세계관 전쟁, 세계관 치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후대들의 깊은 뿌리 깊은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삶의 그 상태 속에 침투한 사역의 것을 뽑아내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이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난 제사장이 왜 필요하며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왜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정말 구원자요 주인으로 정말 필요한 당연한 필요한 절대적 이유를 정말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발견하며 후대들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3일 동안 독서 포럼 인턴십을 통하여 이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현실화되고 문화화되고 사실화 개인화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3단체와 서밋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단의 것들을 심고 있습니다. 이때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또 자살자로 하나님 수많은 정말 저주와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138에 집중하며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방주운동하는 이 시대에 정말 랩런트 운동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랩런트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흐름 속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인도받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정말 세상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의 응답을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관 치유, 세계관 또 전쟁의 그 응답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